그러면 지금부터 12 원의 방정식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형의 식,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기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은요, 사실 일반형의 식이 굉장히 불리하지. 왜? 우리 일반형의 식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 일반형의 식을 보면서 내가 원의 중심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용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부호를 바꾼 절반이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했죠. 내가 반지름 구하고 싶어. 반지름 구하고 싶으면 어떤 공식 씁니까? 시작!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거 외우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반면에 표준형의 식 같은 경우는 딱 나오면 딱 째려보자마자 몇 콤마 몇, 반지름은 몇 하고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종종 일반형의 식을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풉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일일이 변형을 해서요.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해줄 거야? 알아야 돼. 하지만 어제 배운 내용 복습해보도록 하자. 얘 딱 보면서 나 중심 막바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부호를 바꾼 절반 2분의 3 콤마 부호를 바꾼 절반 2분의 1 자, 반지름 구해볼 겁니다. 몇 분의? 2분의 루트. 자, 몇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몇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붙어있지만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자, 빼기 4. C자리에 있는 마이너스는 써먹어줘야 되지 제곱수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보니까 2분의 루트 10 더하기 16 이래서 몇 나옵니까? 2분의 루트 26 뭐 이런 값이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를 못 외울 수도 있잖아.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무식하게 미리 일반형의 식으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의 변형을 이용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무슨 식이 들어가야 된다? 얘의 절반의 제곱. 절반은 2분의 1을 붙이면 되지. 제곱합니다. 4분의 9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y 뒤에 무슨 식이 들어가야 돼? 4분의 1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생판 없던 4분의 9, 4분의 1이 더해졌지. 더해졌으니까 더해진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었네요. 결국 x-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제곱은 이 녀석 넘어가면 몇 되겠습니까? 4분의 26? 맞아요. 네, 이와 같은 녀석이 되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딱 보면서 중심을 얘기할 수 있겠다. 몇 콤마? 2분의 3 콤마 몇이다? 2분의 1이다. 반지름의 길이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에 루트만 씌우면 되죠. 반지름 그래서 몇 나옵니까? 2분의 루트 26 이렇게 구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녀석도 그래서 보니까 어때? 오, 정말 반지름 나오고 정말 중심 일치합니까? 예, 그래서 어제 그 공식을 외워두시면 편한 겁니다. 왜? 이론 작업을 일일이 안 해도 되니까. 자, 아래에 있는 녀석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자. 얘를 그냥 무식하게 막 풀 수도 있지만 어제 배운 개념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중심은 부호를 바꾼 절반 몇입니까? 마이너스 2. 부호를 바꾼 절반 3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 구해볼 거예요. 자, 몇 분의? 2분의 루트 a 제곱 몇이 보입니까? 16. b의 제곱 몇이 보입니까? 36. 그리고 마이너스 4 c인데 c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서 96 뭐 이와 같은 지저분한 애가 나왔네요. 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에다가 96에 4 곱하면 6, 4, 24, 9, 4, 36, 7, 8, 3, 52 더하면 6, 3, 4, 436 뭐 이런 애가 나오네요. 자, 루트 4
436 이런 애가 나왔습니다. 자, 루트 436 뭘로 될까? 4 되겠다. 4, 1은 4, 4, 9, 36. 더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몇 되겠어요? 2분의 2 루트 109라고 나와서 루트 109 이런 반지름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하지만 이 공식을 잊어버렸을 때는 표준형의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바꿉니다.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그러므로 생판 없는 누구를 13을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96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즉 이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넘어가게 되면 몇이 되겠다? 109라는 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중심을 구하면 중심은 몇 콤마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3. 반지름은 몇 나오겠습니까? 루트 109라고 나와서 우리가 위에 풀어놓은 계산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느낌이 있지. 반지름 공식은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서요. 어찌 보면 이렇게 푸는 게 더 훨씬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중심은 어때? 이렇게 푸는 거 없다. 그냥 부를 바꾼 절반, 부를 바꾼 절반으로 푸는 것이 훨씬 쉽고 유리하다요. 자, 우리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완전 제곱식으로도 풀어보도록 하자. 자, 어제 배운 공식으로도 풀어보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도 풀어본다. 그리고 늦게 온 학생들은 빨리 필기를 한다. 선생님, C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없는 건 0이라는 거야. 지워도 되나요? 네. 자, 열심히 하십시오. 고등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너희들이 고등수학에서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수능시험이라는 시험을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대략 2,000개 정도예요. 2,000개 정도의 개념을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나에게 어려운 것은 남에게도 어렵다. 죽어라 하면 길이 보이는데 말 그대로요. 죽어라 하면 점수가 진짜 오른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아마 알 거야. 수능 시험을 봤을 때 그 막막함. 내가 과연 이거를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 첫 번째 수능 시험을 봤을 때. 근데요, 그 점수는 변한다. 그냥 축축축 변할 수 있어요. 단 하루하루를요, 죽을 것처럼 치열하게
버티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30일이 되고 60일이 되고 9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적이 오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은 되게 중요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엄청 잘했어. 그럼 자랑거리가 아니다. 난 처음부터 고1 때부터 계속 전교 1등해서 고3 때까지 전교 1등해서 서울대. 이거는 그냥 그런 놈 이거야. 그런데 진짜 감동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가르쳤던 친구 중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 124 아니면 140이야. 2사인지 4인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뭐야. 전교 124등인가 142등인가를 한 거야. 300명인 학교에서 이 정도면 딱 중위권이지. 근데 이 친구는 그 전에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냥 개구진 학생이었는데 중1 때 가서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걸 보고 전교 석차라는 걸 받아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 중1 때요? 예, 중1 첫 번째 시험에서 이 점수를 받고요. 정말 충격을 받아서 진짜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이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이름이 기억이 났다 안 났다요? 요즘 치매 초기 증세야. 권용진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얘가 공부하는 반에서 20명의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20명의 애들 중에서 얘가 머리가 제일 나빴다? 어떻게 저런 머리로.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공부했는 줄 아세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단 1등 전교 10등 안. 그것도요. 심지어는 학원을 선생님한테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 수학을 처음으로 오면서 학원을 다녔고 나머지 공부를 전부 어디에서 소화해냈어? 학교에서 소화를 해낸 거예요. 정말 수업을 들으면 머리는 나쁘지만 열정적으로 들어요. 진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집에 가가지고 정말 땅 파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머리는 정말 나빴고. 예, 근데 이 친구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친구가 그 친구야.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 본 적 있습니다 라고 했지. 영어 시험을 봤는데 아무리 못 봐도 딴 애들 60점 이상은 다 나왔거든. 얘 혼자 24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에 24점. 근데 이 친구 3개월 뒤에 몇 점 맞았어요? 93점 맞았었어요. 그 3개월간. 얼마나. 왜 이 점수가 나왔어?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만으로 버티다 보니까 수능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야. 학교 지문은 다 외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다 외우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 점점 내신의 스킬이 쌓여가는 거야. 머리는 나쁘지만 내신으로 버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땐 전교 10등이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진짜 막 전교 1등을 막 해내는 거야. 내신에서. 근데 머리가 정말 나쁜 거야. 어떤 나쁨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사고가 없어. 수능은 어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문제만 잘 풀어도 그거 가지고 끼워 맞추다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 그게 수능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 내신형 머리.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러면 완벽하게 그것만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해가지고 풀어요. 근데 거기에서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하나도 못 푸는 머리야. 놀라운 머리지? 근데 이 친구 나중에 이제 막 전교 1등하고 그래서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르치면서 저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이러니 수능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수능은 한계가 없잖아. 그래서 수능 점수 안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내신 점수를 이용해가지고 어디를 갔더라? 성균관대인가? 성대를 갔던 것 같아요. 성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전교 1등 성대밖에 못 갔어 이러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걔가 얼마나 머리가 나빴는지 아니까 정말 다행이다. 성대라도 가서 걔도 성공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머리는 나빠. 근데 걔는요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할 거야. 왜? 자기가 주어진 일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친구니까. 알겠습니까? 네. 차라리 머리 좋은데 뺀질대는 친구보단 그런 친구가 나요. 근데 그 친구 사례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그 나쁜 머리로 한 전교 중위권밖에 안 되는 머리로도 자기의 열정에 미쳐서 공부하면 결국엔 점수가 142등, 50몇 등, 뭐 30몇 등 해서 중학교 3학년 땐 전교 10등, 고등학교 때 전교 1등도 찍어서 인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도 갈 수 있더라. 이게 열정의 힘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야. 그냥 죽었다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재수할 때 나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다. 선생님은 끈기가 별로 없는 학생이었어요.
아주 단타성으로 단기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폭발적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그 공부를 힘들어가지고 오래 지속을 못하는 말 그대로 작심삼일형 인간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그랬던 선생님이요. 재수를 하면서 어떻게 버텼냐면요. 1월 1일에 재수를 이제 결심한 1월 1일엔 학원 수업이 없잖아. 빨간 날이에요. 이때 선생님이 어디를 올랐냐면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이라는 데를 올랐어요. 남자친구하고 이제 같이 만이산을 올랐어. 이제 1월 1일 뭐 해돋이 보고 뭐 신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올랐는데 선생님은 등산을 그 전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선 굉장히 체력이 저질이야. 지금 선생님이 되게 튼튼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키에 몸무게가 43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47kg를 넘은 적이 없는 비리비리하게 이제 삐쩍 고른 46, 47 이런 비리비리한 애여서 걷지를 못했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만이산이 몇 시간 코스냐면 딱 2시간 코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가는데 1시간이었나?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가는데 2시간이었나 이랬다. 그리고 선생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이 위에 가면 이제 절벽이 있거든. 그런 절벽에서는 막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 고소공포증 환자라서 솔직히 높은 산 같은데 잘 못 올라가거든요. 첫 번째 선생님 태어나서 첫 산행이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산을 오를 때 저 높은 산을 봤으면 못 올랐을 거야. 근데 뭘 보고 올랐냐면 그냥 내가 발 디뎌야 되는 바로 그 한 발자국 있지. 그것만 보면서 이렇게 땅만 보면서 오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오르니까 정상인 거지. 와 정상. 이러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못 내려가요.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뒤에서 사람들 1월 1일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 내려가세요. 못 내려가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순간이 있는 거야. 막 이제 막 1월 중순 됐어. 1월 15일 됐는데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때 내가 만약에 1년 후 수능 시험 보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10개월이나 남았는데 라고 10개월 뒤를 봤으면 선생님은 그 재수 생활을 못 버텼을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10개월을 해야 돼? 이러면서 정상을 봤으면 못 버텼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매일 뭐를 봤냐면요. 그래, 오늘 하루만 내가 생각했던 그 공부를 해내자. 오늘 하루만 힘들어도 일어나서 학원에 가서 수업 듣고 했던 걸 보내자 이러면서 오늘 하루하루만 이제 해나간 거야. 그 하루하루만 해나갔던 그 흔적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달력이에요. 선생님이 서울대 99학번이었어. 재수 시절은 뭐야? 98년도지. 1998년도 달력이에요. 못 버려요. 왜냐면 선생님이 뭔 짓 했는지 알겠지? 하루하루 그냥 여기에 내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 자신이 힘들 때 지칠 때 이제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요런 글 같은 거 있죠? 그런 글을 이제 한 문장씩 이렇게 막 써가면서 오늘도 하루가 지났어 라면서 하루에 이렇게 글도 막 쓰고 이러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X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X 그렇게 하면서 시험 그 직전까지 버틴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야. 왜? 저 달력 하나를 매일 갖고 다니면서 완전 달력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잖아. 막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죠. 왜? 1년 동안 책가방에 끼어있던 달력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힘들 때마다 이제 좀 정신, 각성하는 글귀 같은 걸 달력 모서리에 이제 조그맣게 써놓고 읽으면서 공부해야지?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거야. 매일매일 뭐 하나만 보면서 하루하루만 보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만이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처럼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능 볼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봤더니 그 노력이 쌓여서 점수가 나왔던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내디뎌야 되는 한 발,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딱 거기까지만 보고선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 한 발을 내딛는 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 있지? 고일이지? 그 고통에 700일만 그렇게 고통에 인내해. 돛 닦는 거랑 똑같아 공부는. 맞지? 돛 닦는 심정으로 이것만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3들은 예, 1000일만 버티면 되는 거야. 뭐 1000일기도 하냐? 예, 1000일만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가끔 공부를 하다 보면 철딱선이 없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공부 왜 해야 돼요? 그래 공부 안 하고 살아도 돼. 근데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공부 안 할 거면 그 정도 용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학교 자퇴 내고 나가가지고 돈 벌어. 근데 그 정도 용기가 없는 학생이라면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공부가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부일 수는 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국영수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배우냐면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버텨내는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선 베이스, 뭔가의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배우는 과정은 어때? 엄청 지리하고 힘들어. 뭐가 되기 위해선?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업계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근데 이 과정을 공부를 이렇게 인내의 1000일, 인내의 700일을 보낸 사람들은요. 해내. 근데 이런 애들 있잖아. 꼭, 이거 좀 힘드네. 안 해. 꼭 공부해야 돼? 나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은요. 미용하러 간다? 야, 그 미용 얼마나 힘드냐. 공부보다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쉽지 않아. 하루에 열 몇 시간은 서가지고서는 고객님 이러면서 머리 해주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있잖아. 12시간을 넘게 서 있는데 다리가 버텨나? 엄청 힘들어요. 손 다 물집 잡히고 다리는 이 관절이 다 망가지는 느낌이 들고 그거를 매일매일 해야 되고 죽어나는 노력이거든. 그럼 여기서 힘드니까 그런 학생들은 난 공부 싫어 미용할래 이랬던 학생들 미용실 가서 한 달만 일하면 못 버티고 또 나온다? 선생님 그런 친구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사회 어디를 가나 아무것도 못하고요. 계속 튕겨나오는 인생이에요. 왜? 이걸 못 버텨내는 인재는 사회에서 원치를 않아요. 그냥 네 혼자 알아가지고 죽만 먹고 살아. 돈 못 버니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공부가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 하나는 가르쳐 줄 수 있다. 자, 나는 앞으로 700일 도를 닦으면서 하루에 목표를 14시간은 좀 무리인지 모르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 학교 몇 시에 가 고등학생? 8시에 시작하나요? 그래서 8시 10분. 그래서 몇 시에 끝나요? 야자 안 해? 야자 해요. 그래 야자까지 해서 10시. 예, 10시. 몇 시간이니 학교? 14시간쯤 있지? 예. 근데 우리 10시에 집에 와서 자? 안 자지? 또 공부하잖아. 그치? 보통 공부해가지고 어디까지 공부해요? 12시. 공부 더 한다는 애들은 몇 시까지 공부해요? 새벽 2시까지는 독서실 하지?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 이 뒤에 4시간 더 있어.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18시간이야. 잠 자는 거 빼놓고는 다 공부야. 근데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18시간을 공부해.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동기 중에 한 친구 전교 40등으로 입학해가지고 나중에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를 갔던 그 임대균 군이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매일 어제 공부한 시간을 단 1초라도 갱신해야지 잤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한다는 건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진짜 열정적으로 공부한 시간만 했을 때 13시간 23분 몇십 초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4시간이 사실은 안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말이 14시간 하세요 라고 하지만 14시간은 서울대를 가는 시간이야. 그럼 되게 간단하지 않아? 난 14시간 해서 서울대 갈 거야. 얘 13시간 23분? 하루에 최대 공부한 시간이 요거밖에 안 됐는데 서울대 갔다고? 그럼 나는 좀 더 해가지고 확실히 서울대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14시간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난 서울대 가지 않을 거야. 난 좀 나쁜 대학 갈 거야. 이러면은 10시간 이상씩 피 터지게 좀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거의 수업만 거의 수업 좀 하다 보면 10시간 근처 아닌가? 그죠? 그래서 악착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수면을 좀 관리하세요. 학교에서요 침 질질 흘리면서 자는 행위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행위다. 그 행위를 못 해내면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틈틈이 자야 돼.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하루에 8번 정도 잤어. 그게 8번 가능해요?
그 아침에 오전 중에 한 2, 3교시, 2교시, 3교시 끝나고 한 번 자지요. 점심 먹고서는 또 한 번 자지요. 그리고 이제 5교시, 6교시 됐을 때 또 한 번 자지요. 자, 이제 야자하기 전에 저녁 먹고 또 한 번 자지요.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야자 중간에 1시간 반 하고 중간 쉬잖아. 그때 한 번 또 이제 1시간 반 빡세게 공부했으니까 피곤해서 자지요. 그리고 이제 또 독서실에 이제 가가지고서 공부하다가 좀 자다가 깨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하루에 이제 그 짜투리 잠을 딱 자면 8번 정도 이제 자게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몇 번씩 잤어요, 거의? 밥 먹고 났을 땐 20분. 밥 먹고 나서 다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보통 노는 시간에 자는 건 10분 이하의 짜투리 잠. 근데 어떻게 자? 딱 자거나 여기 침 막 이렇게 묻어있고 싹 애들이 올까봐 이러는데 그 잠이 되게 중요해. 그 잠 때문에 체력이 버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세 번째 개념 보도록 사라져버렸네? 예, 세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형의식을 표준형의식으로 바꿔라 라고 했지만 나는 공식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다. 중심, 부를 바꾼 절반 1, 부를 바꾼 절반 마이너스 2. 반지름 계산해 볼 겁니다. 몇 분의?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c가 0이니까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결국 2분의 루트 20 됐네요. 즉 2분의 2 루트 5 나와서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다? 루트 5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공식으로 다 외우고 있지만 그냥 풀 수도 있어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식 되려면 뒤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플러스 1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4y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4 되겠죠. 와, 우변에다가 5를 더해줬으니까 좌변에다가 5를 더해줬으니까 우변에도 5를 더하면 되겠다. 한 기회가겠습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5가 돼서요. 중심 구하면 몇 콤마면? 1 콤마 마이너스 2. 반지름은 몇 나옵니까? 루트 5다 라고 위에 나온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니까 이런 꼴이네.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이 생긴 꼴이죠. 자, 요 꼴의 특징은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어요. C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상수항이 0인 원의 방정식은요. 이 상수항이 0인 경우에 무조건 지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난다? 0,0이라는 원점을 무조건 지나요. 왜? 당연한 얘기겠지. 자, 보자. y는 3분의 1x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보자. 얘도 상수항이 없죠.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x자리에 0이면 y도 0이지. 이처럼 상수항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이런 문자에 00 대입하면 항상 좌변이든 우변이든 0이 나온다. 등식이 성립한다. 고로 무조건 0,0은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모든 식에는 다 지나는 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도록 하자. 네. 5페이지는 핵심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개념이에요. 아씨, 이거 빼버릴까? 근데 이거를 또 빼버리면 시험 문제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문제 중에 이 문제가 딱 한두 문제 끼어 있는 거지. 빼버리면 그 한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계속 별표 질문에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개념이지만 넣어준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이다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약에 본다면 얘가 답이야. 근데 너희들이 보기 어때?
답이 되게 희한해 보이죠? 저게 원의 방정식이야? 희한한데요,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개념을 빼버리면 매일 별표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개념에 올려놨는데 별로 그렇게 유용한 개념은 아니다. 주력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저런 식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쫙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할게요. 두 점이 있습니다. A는 x1, y1, B라는 점은요. 아이고, 여기다 아예 점이 있는 것처럼 쓸까? 점이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라는 점이 있어요. 자, 얘가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우리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지. 중심은 바로 중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의 좌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작! 2분의 x1 플러스